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에 있었던 3월 시험 기출을 이용해서요. 4월 시험에 대비하는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독해 제1부분. 항상 모든 내용을 다 읽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빈칸 주변을 일단 잘 살펴보고 정 내가 이것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때 앞이나 뒤를 봐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이 46번이 포함된 부분을 보니까요. 不是더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보니까 뭐가 아니다. 作为艺术品 5급 전치사 뭐뭐로서 예술품으로서 배 그리고 동사가 필요하겠죠. 동사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 흐름을 보니까 이제 문장 그 앞에 건 무시하고 今天我们在博物馆里看到的 우리가 요즘 박물관에서 보는 많은 예술품 특히 뭐뭐뭐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예술품들은 모두 뭐가 아니다. 예술품으로서 46번 된 것은 아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뜻을 한번 띄워볼게요. 实现. 이게 딱 보면 잘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实现은 뭔가 생각하던 걸 실현, 현실화시킨다는 뜻으로 实现梦想, 꿈을 이루거나 实现理想, 이상을 이루거나 实现目标, 목표를 이룰 때 쓰게 됩니다. 创造는요. 일단 제가 여기에 따페이는 그걸 안 적었지만 구체적인 사물, 특히 예술 작품 같은 거 창작해내고 만들어내는 거 가능하시고요. 심지어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돼요. 구체적인 사물, 사람. 그래서 여기서 아마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예술품으로서 창작되어진 것은 아니다. 요게 이제 될 거고요. 하지만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또 많아요. 우리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들. 创造奇迹, 기적을 창조하다. 创造历史, 역사를 창조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창조하다면 좀 이상해요. 创造机会, 기회를 만들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서 신기록 세웠다. 이런 말 하죠. 기록을 세웠다가 뭐죠? 그러면 학생들은 있어봐 세우니까 이런 거 하나쯤 들어가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따페이라는 건 무조건 암기를 해두시는 거예요. 创造纪录 많이 소리내서 암기를 해주시고 같이 창조한단 말 쓰죠? 创造价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다 이제 우리 5급에서 중요한 단어들培养 한자 그대로 읽어보니까 배양하다는 뜻이 나와요. 어떤 실험실에서 세균을 배양하거나 식물을 배양할 때 쓰셔도 되겠지만 그럼 거의 안 쓸 거잖아요. 그러면 기르다 키우다인데 일단 사람을 그냥 런 하면 나중에 이걸 애를 신생아를 키우는 건지 뭔지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런 차이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인재를 키우다. 추상적으로 좀 가볼까요? 인재를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培养能力 혹은 남녀 간의 애정을 키워나가면 培养感情 비슷하게 우정을 키우다 培养友谊 아이에게 자신감을 길러주다 培养信心 아이에게 흥미를 길러주다 培养兴趣 뭐 하나도 뺄 거 없이 다 중요합니다. 建设 이거를 건설하다 해서 우리 아빠 건설회사 다니셔 뭔가 노란 안전모 쓰고 막 건설 현장 이런 느낌하고 조금 다른데요. 보통 建设国家 국가 건설, 建设城市 사회를 건설한다거나 建设社会 하나 추가할게요. 사회, 도시, 사회 이런 것들 건설하거나 경제 건설, 建设经济 建设文化, 문화를 건설하다 이럴 때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따라서 딱 보셔도 창조하다 말고는 특별히 답이 될 게 없겠네요. 자, 그 다음 47번. 47번 보면 일단 뒤를 먼저 볼 거예요. 단지 在 특정한 历史时期 역사 시기에만 发挥作用 작용을 발휘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작용을 일으킵니다. 뭐가요? 这些物品 이런 물품들은 原本可能是 원래는 이런 거였고 혹은 이런 거 등등 이었을 거고 결국은 이 주어로 가는 거야. 이런 물품들 아까 우리 박물관에 전시된 그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단지 특정한 역사 시기에만 작용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 목적어 있으면 동사를 좀 더 꾸밀 수 있는 말. 뭐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자,偶然, 우연하다, 부사로 우연히. 참 품사 자체는 괜찮지만 뜻이 너무 안 맞아서. 자, 临时, 임시의. 예를 들어서 临时员工 하면 임시 직원,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명사를 수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临时 하면 린이 임박하다, 어떤 때가 거의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통창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사실은 통상적이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일반적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의미는 우리가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역사 시기에서만 작용을 일으킵니다. 정답은 가장 유사한 건 C가 될 것 같아요. 리엔쉬는 이건 동사라서 일단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동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연속하다 추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나 진귀하고 시요, 희귀하게 있단 말은 잘 없고 쥐요, 단어 어려우시면 뭔가 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등과 같은 주어가 빠졌어요. 지금 주어가 在 이 과정에서 得到凸显. 해석이 정 안 되면 굳이 일단 여기를 잠깐 버리시고 앞쪽만 이러이런 등등의 뭐가 이런 과정에서 드러났을까? 자, 特征 가능하죠. 진귀하고 희귀하고 가치 있는 특징. 秩序 질서 당연히 말 안 되고요. 자, 遵守秩序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질서를 지키다. 维持秩序 질서를 유지하다. 领域는요, 국가의 영역. 독도는 한국의領域, 한국의 영역이다. 아니면 좀 추상적인 어떤 문학 영역 이런 거 분야를 나타낼 때 뭐 전혀 맞지 않고요. 形式, 형식. 지금 요것들을 형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가치가 있다든지. 그래서 정답은 이런 특징이 이런 과정에서 뭐뭐 했다.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해 일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HSK 시험을 쳐보면 어떤 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냐면 제 시간에 과연 내가 그걸 다 풀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빈칸 주변을 이렇게 호흡을 잘 보시고 이렇게 조금 보신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 스물스물 다니시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딱 글 전체를 보고 아이고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풀지? 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해드려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앞에 통일이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분명히 민족우, 뭔가 민족춤에 대한 뭐다? 설명문이 될 겁니다. 반면에 뒤를 한번 보면 전혀 우리가 이게 딱 일치되는 표현은 찾을 수가 없는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쭉 풀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일단 앞에처럼 이렇게 너무나 대상이 확실하게 앞으로 빠져 있는 설명문 같은 경우는 뒤에 핵심적인 단어를 잘 찾아서 똑같은 말이 있는지만 확인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식으로? 민족춤은 펑크와 스타일의 변화가 큽니다. 펑거를 찾을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러면 뒤에 뭐라고 됐냐면 상대적으로 원팅, 안정적이다 그랬어요.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족춤의 동작은 그닥 후자, 복잡하지 않다. 그럼 동작을 찾아볼 겁니다. 보시면 동작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어떻다? 간단하다는 말은 그닥 복잡하지 않다와 거의 같은 말로 보이죠. 이미 답은 B가 될 거예요. 그런데 A, B, C, D가 뭔가 이렇게 탁 똑같지 않고 막 이럴 때는 일단 A, B, C, D를 먼저 읽으시고요. 읽으셔야 중간에 딱 느껴지면 우리가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리신이란 줄 가리킵니다. 사람의 뭐를? 이해 능력을 가리킵니다. 타인의角度, 타인의 각도가 종종 더 객관적입니다. 良好的沟通, 좋은 소통은 取决于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는 决定于라는 말도 있어서요. 우리가 위가 없는 상태에서 A, B를 붙이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A가 B를 결정하죠. 근데 이게 위는 온갖 뜻이 다 되는데 여기서는 베이스예요.
A가 B에 의해서 결정을 당하다가 되면서 B가 A를 결정하다가 되고 얘를 해석할 때는 취주의도 그렇고 주의띵위도 그렇고 해석을 A가 B에 의해 결정되다 하면 좀 어색하니까 어디에 달려있다 라고 하시면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통은 어디에 달려있다? 동리신이라는 마음에 달려있다. 환웨이 스카오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위에 나오니까 나왔겠죠. 이 사고는 요주유 어디에 도움이 된다? 자, 목적어에 또 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减少误会 오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처음부터 읽다가 답이 빨리 나오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디까지 읽을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 읽어볼게요. 동리신은 又叫换位思考 换位思考라는 말과 동리신이 일단 같다는 건 우리가 체크가 됐어요. 指的 여기서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하고 목적어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이만큼이에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在什么什么中이란 전사 구조가 보입니다. 在人际交往过程中 인간관계에서 왕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能够体会 또 안에서 동사 하나 찾을게요. 몸치자를 써서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타인의 징시 정서를 理解他人的感受 타인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고 并 또한 站在他人的角度 타인의 각도에서 思考和处理问题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하는 이 몇 가지가 나왔냐면 안에 세 가지 요거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거 할 수도 있는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인데 그 중에 하나 이해 하나만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가리킨다 안에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죠? 통보 환웨이 스카오를 통해서 우리는 才能理解 이해할 수 있어요. 뭐를? 对方的想法和做法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감소시켜요. 뭐를? 误会和冲突 오해와 충돌을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换位思考 요거를 하면 어디에 도움이 된다? 오해나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쓰기 일부분으로 가는데요. 뭐 맨날 나오는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수러문 말 그대로 문장의 서술어가 동사가 되면 뒤에 목적어까지 올 수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가 가장 기본이 될 거고 주어를 꾸미는 관형어에 더가 필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근데 더가 필요하면 요 더를 마찬가지 목적어도 필요하면 이 더를 그리고 부사어는 뭐 더가 필요 없으면 안 쓰지만 쓴다면 이 더를 써서 동사를 수식하게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딱 동사수러문처럼 문장을 찾을 때는요. 서술어를 찾는 게 가장 딱 중심이 돼요. 지금 딱 보면 너무 확실하게 들어갔다가 확실한 서술어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을 잘 보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꽁청 공사에 들어가요? 최후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지혜 또한이 목적어가 되겠고 그럼 주어는 이 공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마지막 단계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접어들었다. 쉬운 문제부터 자, 딱 봐도 동사는 먼저 보여요. 있어요. 그러면 뭐에 뭐가 있는지 주어는 어디에 목적어는 무엇이 있는지 대상을 놓으시면 될 텐데요. 자, 这本教材 이 교재에 요 8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8개의 단원이 있다. 굉장히 쉽죠. 자, 딱 동사는 동태조사를 너가 붙어 있죠. 디성은 디까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향상시켰다. 그러면 뭐가 뭐를 향상시켰을까? 자, 지금 보면 效率, 효율이라는 말이 있고 工作, 업무. 그래서 보통 같이 쓰는 말로 学习效率, 학습 효율, 업무 효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办公软件. 루아는 부드럽다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사무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뭐를? 업무 효율을 향상시켰겠죠. 자, 밑에 보시면 동사 확실하게 보입니다.位于라는 동사 어디에 위치하다. 그럼 얘는 항상 주어에 뭐가
대상이 오고 뒤에 장소. 네, 그리고 새로 지은 그 하는 말은 꾸미다가 만 거잖아요. 그럼 두 개만 나열하면 끝이네요. 뭐가, 공항이 어디에? 지하우취 변두리 지역에. 자, 새로 지은 그 공항은位于 5급 동사 지하우취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 수라문 러 붙어 있는 너무 쉬워 보여요. 동사 보여요. 자, 그럼 꾸미는 말 일단 빼고 나면 두 개 남잖아요. 뭐가 뭐를 표현했을까요? 시가 그리움을 표현해야겠죠. 얘만 잘 넣으면 끝이네요. 그 시는 표현했어요. 타또이 치즈 더 그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치사구 보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일단 보어라는 말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면 뭐라 그랬죠? 부사어라 그랬죠. 근데 서술어, 뭐 동사일 수도 있고 물론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뒤에서 꾸미는 걸 보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뭐 결과보어, 뭐 방향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실향보어, 동향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치사 구조가 동사 뒤에 붙어 있으면 보어가 되는 거고요. 앞에 붙어 있으면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타 주어져 배워요. 중국어를. 이때 북경에서 배워요. 동사를 앞에서 꾸미는 짜이 베이징은 부사어가 되고 있는 거고 그는 살죠. 그리고 동사 뒤에서 꾸며 올라오면서 북경에서 짜이 베이징은 보어가 되는데 이때 이 보어 이름을 전치사구 보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사 뒤에서 전치사구 보어가 될 수 있는 전치사가 중국어 탈탈 털어서 7공주 7개 있어요. 짜이 게이 쯔위 따오 따오를 좀 고급지게는 쯔 같은 말이에요. 따오 시앙왕 이런 것들이 전치사구 보어가 돼서 뒤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전히 일단 빼시고 70살 죄송해요. 70살에 딱 빼고 나면 주어 보여요. 할아버지는 활약하다 동사도 보이고 그 뒤에 무대 위에서라는 전치사구 보어까지 썼어요.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 70세가 된 할아버지는 여전히 활약해요. 어디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겸어문입니다. 겸어문은 서술어가 2개 이상 보이는데 이때 이 관계가 독특한데요. 자, 타랑워 그가 나로 하여금 쉐한이 중국어를 배우게 했어요. 이때 사실은 요게 한 문장. 그는 시켰죠. 나를. 요게 한 문장. 자, 요게 한 문장. 나는 배우죠. 중국어를. 이렇게 두 문장이 연결을 하게 되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가 누구냐면 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는 앞에 서술어에겐 분명히 목적어였는데 뒤에 서술어에게 무슨 역할을? 주어 역할을 뭐하고 있다?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 얘를 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겸어문이란 이런 겸어가 생기는 문장이라는 뜻인데요. 일단 이런 랑이라든지 링 똑같은 거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사동동사들은 무조건 겸어문에서 서술어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빼고요. 징페이 뭔가 탐복하다. 요게 동사.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탐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주어를 찾으면 되겠죠. 그의 어떤 면? 타乐观的 精神 그의 그 낙관적인 정신이 자, 잘 보세요. 요렇게 딱 끊으면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끊으면 사람들이 탐복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겸어. 전체가 무슨 문? 겸어문. 네. 자, 이 표현은요. 중국 토크쇼 이런 거 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동사가 두 개 보이죠? 떵창 등장한다. 네, 동사. 여우칭 하면 자, 초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자가 이제 게스트를 소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서 오시죠. 자, 다 같이 초대 한번 해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초대하고 그 다음 등장을 할 텐데 시하면 다음으로는 하고 일단 먼저 말을 던지고 有请神秘嘉宾 有请 그리고 神秘嘉宾 신비로운 게스트란 말은 뭔가 비밀에 가려진 게스트를 초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렇게가 또 한 문장. 이 게스트가 이 게스트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신비에 쌓인 게스트는
목적어 역할과 주어 역할을 겸하면서 역시 전체적으로 겸허문 구조를 이룰 수 있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월 시험을 대비해서 3월 기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제를 똑같이 적중을 못 시켜요.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와요.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 문제의 어떤 포인트, 그리고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은 100% 적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